안녕하세요. 스컬더 히어로 슬레이어를 개발하고 있는 사우스포 게임즈 대표 박상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게이머 여러분과 BRC라는 멋진 행사를 통해 만나뵐 수 있어 정말로 기쁘고요. 이번 자리를 통해서 저희 사우스포 게임즈가 스컬이라는 게임을 지금까지 어떻게 개발해 왔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우스포 게임즈가 어떻게 결성되었는지 그 팀업 단계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저는 전남대학교 게임개발 동아리 팀에서 활동했습니다. 2016년 당시 동아리에 있었던 다른 친구들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관하는 이매진컵이라는 게임 공모전에 나가 세미파이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그 과정에서 게임 개발의 재미를 좀 많이 느끼고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더 크고 더 멋있는 게임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것까지는 좋았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팀원들과 함께 게임을 개발할 공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교수님과 협상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제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창고를 저희가 청소하고 관리하는 명목으로 좀 빌릴 수 없을까 말씀을 드렸고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저희는 7평 남짓한 그 조그마한 방에서 게임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트리스를 갖다 놨었어요. 거기 팀원들, 저를 비롯한 이제 팀원들이 다 집이 멀었어요, 학교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집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좀 아깝고 귀찮기도 해서 매트리스를 갖다 놓고 개발하고 그 다음에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수업 듣고 오고 또 개발하고 이런 생활의 반복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재미있었던 그런 추억입니다. 그리고 저는 소프트웨어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있었던 팀원들 역시 소프트웨어 공학 혹은 이제 컴퓨터 공학이었고요. 근데 저는 취미로 그림을 많이 그렸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래픽을 제가 담당하게 됐었고, 근데 상용 게임을 목표로 하는 저희한테 제 그림 실력은 너무 정말 취미 단계 수준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상용 게임을 목표로 하기 위해 저는 학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또 그림 그리고 게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은 좀 게임에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그림 실력은 이제 갖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팀을 계속 지속하면서 게임 개발을 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어요. 남을 가르치는 게임 개발 교육을 하는 것도 해보고요. 그리고 게임 개발 공모전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에 참여를 해보기도 하고요. 그 결과 이제 이렇게 현재 사우스포 게임즈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사우스포 게임즈는 왜 PC 콘솔 게임을 선택했는가?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좋아하고 잘해서입니다. 이상하게 저희 팀원들은 모바일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하는 사람이 그냥 없었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PC 콘솔 게임들 많이 했었죠, 온라인 게임이라. 그래서 저희가 잘하고 좋아하니까 선택한 이유가 가장 크고요. 하지만 저희가 처음부터 PC 콘솔을 시작한 건 아니고 먼저 모바일 게임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용사는 회전 중이라는 그런 게임을 먼저 만들어보고 서비스를 해봤어요. 모바일 게임부터 했던 이유는 PC 콘솔 게임을 만드는 거에 대한 정보가 적었고, 그리고 당연히 좀 모바일 게임이 더 쉬울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 하드웨어가 더 작고 편하니까. 근데 서비스를 해보니까 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콘텐츠 개발, 고객 지원, 버그 수정, 이벤트, 커뮤니티 관리. 그때 당시 저희 팀원이 4명이었는데 이 4명이서 이런 걸 다 하면서 업데이트까지 하고 그런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그래서 처음에 아이디어는 괜찮게 평가를 받아서 초반에 좀 그래도 사람이 많이 즐겨주셨어요. 한 만 초반까지는 다운로드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그걸 유지를 잘 못해가지고 게임은 곧 서비스를 종료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PC에 도전을 해봤어요. 어차피 모바일이 쉬울 줄 알고 도전을 했는데 이렇게 어려우면 굳이 모바일을 할 필요 있냐, 우리 좋아하는 거 하자 해서 PC 게임을 만들어서 스팀에 첫 출시를 합니다. 박스캣이라는 게임을 출시를 했었는데 출시를 하고 보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냐면 개발자와 게이머가 같이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게임 리뷰에는 이거 정말 간단한 게임이고
그 볼륨도 작은 게임인데 되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게임을 분석해가지고 리뷰를 하고 공유를 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것도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 외국 전 세계 게이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결심을 한 거죠. 야, 무조건 그럼 PC랑 콘솔 게임으로 가자. 그렇게 저희 스컬의 개발이 시작됩니다. 처음에 컨셉을 잡을 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어떤 느낌으로 할까? 그때 저희의 선택은 클리셰를 좀 많이 이용을 해보자. 클리셰라는 게 진부할 수 있긴 하지만은 뭐 계속 매력적이고 재밌으니까 계속 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JRPG의 용사와 마왕의 대립구도를 채택을 했었어요. 근데 그냥 가져오기는 좀 그러잖아요. 아쉬웠어요. 우리만의 뭔가 특별한 무언가 한 20% 정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선악구도를 반전하는 선택을 하죠. 화면에 있는 뭐 슬라임이나 스켈레톤처럼 정말 최악체인 마족 몬스터들이 주인공이 돼보면 어떨까, 그렇게 접근을 했고, 그 결과 스켈레톤 몬스터 그리고 레이스 그리고 스톤골렘, 이 셋이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되는,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게임을 기획을 합니다. 근데 바로 문제점이 발견됐었어요. 뭐 캐릭터들을 다 개성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3개의 캐릭터를 준비를 한 거였어요. 3개의 캐릭터를 상황에 알맞게 계속 교체하면서 전투를 이어나가는 그런 게임을 기획을 했었는데, 캐릭터 하나하나의 개성을 성장시키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정확히는 성장되는 개성을 연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가지에 집중하기로 하는데요. 바로 해골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왜 해골인가? 해골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해골이 매력적인 소재잖아요. 아까 봤던 그 3개 캐릭터 중에 솔직히 해골만큼 익숙하고 멋있는 캐릭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해골은 이런 판타지에서 가장 약한 그런 몬스터로 묘사가 되는데, 이게 성장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으니까, 인간의 체형을 하고 있으니까, 팔과 다리가 있으니까 역동적인 액션을 묘사하기에 딱이라고 생각했죠. 이렇게 해골로 좁힌 것까지는 좋았는데, 저희가 액션이 메인인 게임을 처음 만들어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만들기 전에. 근데 더 빨리,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데, 그때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저희 게임이랑 거의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게임이랑 비슷한 게임을 보는데, 그게 바로 메고스타 게임즈의 정진석 대표님이 만드신 언소울드라는 게임이었습니다. 그 게임을 보고 이거 참 우리가 목표하는 게임과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걸 만드신 분이 우리한테 좀 조언을 많이 해줄 수 있다면 진짜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했고 무작정 일단 메일을 보냈습니다. 솔직히 답장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친절하시게도 정진석 대표님께서는 답장을 해주시고, 디스코드, 제가 이제 뭔가 좀 알려달라는 그런 요청에 따라 디스코드를 통해 본인의 프로젝트를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전수해 주셨죠. 이렇게 해서 저희 스컬 개발이 물꼬를 틀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을 쭉 진행을 했는데 바로 역경이 찾아왔어요. 8개월 정도 만들고 프로토타입을 저희가 시연을 해보면서 이거는 폐기해야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재미가 없었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재미가 없었어요. 일단 탑뷰 근접 전투인데 탑뷰 근접 전투를 잘 표현하지를 못하겠고요, 적합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탑뷰 슈터라는 장르명이 따로 있는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물론 이제 탑뷰 근접 전투를 그렇게 잘 소화해낸 언소울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만들어진 게임이라 생각하고, 그 당시 저희는 그런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기 중심의 전투로 계속 기획을 해나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무기 중심의 전투면 굳이 캐릭터가 해골이 필요 있어? 좀 골치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미가 없다,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갈아엎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많은 고민을 한 결과 플랫포머로 갈아엎기로 합니다. 저희가 탑뷰보다 그래도 플랫포머는 좀 만들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도가 좀 있었고요.
지금 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플랫포머로 바꾸면서 좀 많이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특히 Y축을 이용한 뭔가 풍부한 액션들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재밌어질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플랫포머로 이제 바꾸고 좀 더 개발을 해서 또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는데,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플랫포머로 바뀐 스컬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더 투자해도 되겠다. 내가 좀 뭔가 모든 걸 쏟아부어도 되겠다. 그런 촉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상향 조정합니다. 게임의 볼륨을 더 키워보고 싶었어요. 이거는 될 것 같은 게임이고 재밌을 것 같은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법인을 설립한 이유는 자본을 이제 마련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때 같이 일하고 있었던 팀원들 모두 당연히 거의 뭐 열정페이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한 여러 가지 막 게임, 모바일 게임 이제 서비스 하면서 벌었던 돈으로 한 달에 한 30만 원, 20만 원씩은 서로 용돈 겸해서 월급을 받고 있긴 했지만은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저는 열정페이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뭔가 프로젝트를 지속하기 위해서 그만한 동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는 자본을 조달해서 팀원들에게 합당한 페이를 지불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엄청 많이는 못 줬고요. 그래도 생활을 지속하는데 문제되지 않을 정도는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자본을 이제 끌어와서 페이를 주고, 그리고 인원을 더 확대하는 데 돈을 썼어요. 이거 그래픽 디자이너가 나 같은 초짜 말고 진짜 공부 많이 한 사람 또 들어와 주면 좋겠다. 그러면 진짜 확 좋은 게임 될 수 있을 텐데, 나머지는 우리가 다 자신 있으니까. 그래서 또 팀원들을 이제 찾았죠. 근데 아주 이제 운이 좋게도 유능한 여러 팀원들을 더 만날 수 있었고요. 그 결과 지금 있는 그 사우스포 게임즈 멤버들이고요. 그리고 또 좋은 활동을 그때 한번 했는데, 바로 핵심 시스템을 교체하는 거였습니다. 무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솔직히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계속 약간 캐릭터 외형은 거의 아바타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우리가 어차피 이 해골이라는 소재는 여러 독식으로 묘사가 되고 뭐 어떤 옷을 입어도 참 멋있잖아. 그러니까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걸 메인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다양한 스컬들이 탄생하게 되죠. 전사, 닌자, 스컬은 아니지만은 뭐 리빙아, 미라, 인간형이 아닌 웨어울프까지 이런 캐릭터들 좀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개의 캐릭터를 교체하면서 쓰면 참 재밌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옳은 선택이었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저희는 그 캐릭터를 교체하는 그 순간마저도 뭔가 액션의 일부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대기 스왑 액션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걸 게임에서 좀 밀어붙이기 시작했죠, 메인 컨텐츠로. 이게 근데 무기 위주로 게임을 만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보통 게임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무기랑 방어구 이런 이제 아이템들을 바꿔나가면서 강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그래픽 리소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뭐 칼 같은 무기를 바꾸면서 캐릭터의 공격 스타일이나 스킬이 바뀌었다면 뭐 기본 캐릭터 하나 스프라이트 잘 애니메이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무기를 이제 각 애니메이션에 맞게 조작만 해주면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저희는 그러기 싫었잖아요. 게임 캐릭터를 다양하게 만들고 싶었잖아요. 여러 매력 있는 해골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어요. 뭐 자연스럽게 캐릭터 하나 늘릴 때마다 저희는 이제 해골 캐릭터가 다른 게임의 무기의 역할을 하는데, 그런 무기를 하나 만들 때마다 한 캐릭터 하나를 통째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 쫙 펼쳐져 있는 거 보면 그 작업량을 좀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효율적인 그 방법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게임들과 차별화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 개발 기간을 거쳐서 여러 다양한 스컬들이 이제 캐릭터들이 만들어진 지금 보니까 너무 흐뭇하고 좋네요. 이후에 저희는 스컬을 알려야죠. 만들었으니까. 가장 먼저 저희가 했던 활동은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거였어요. 제가 웃긴 대학이라는 커뮤니티를 자주 눈팅을 하는데,
그곳을 통해서 지금 만들고 있었던 게임의 뭔가 그림이라든가 캐릭터들 그런 자료들을 이제 업로드하기 시작했는데 반응이 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되게 능력 있는 분들이 뭔가 재능 기부를 제안해 주시기도 하고 정말 구하기 어려운 좀 전문적인 자료들도 많이 보내주셨고요. 응원의 메시지도 당연히 엄청 많이 받았었고요. 그렇게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의견을 첨부하면서 그리고 자료를 보면서 공부하면서 게임은 더욱더 멋있어져갔죠. 이후에 데모 버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데모 버전을 이치닷.io라는 해외 인디게임 플랫폼에 게시를 했고요. 그 결과 종합 인기 순위 4위까지 저희가 달성을 했었어요. 그리고 데모 버전에 대한 호평들이 많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또 이게 재밌다. 이 게이머들과 함께 상호작용한다는 게 참 재밌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즐겼었죠. 또 저희가 그러니까 운이 되게 좋았어요. 한국 게이머들이 그 당시에 약간 인디게임을 좀 장려하는 그런 바람이 막 불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스트리머분들, 그런 인플루언서분들께서 저희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되게 좀 좋게 평가를 해주셨고 그 덕분에 게임이 훨씬 더 널리 알려질 수 있었죠. 그리고 데모 버전이 나가면서 되게 많은 게이머들로부터 이런 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게임 스컬이 더 멋있어지는데 한몫했죠. 그 다음에는 크라우드 펀딩을 했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을 했었는데 반응이 되게 좋아서 목표액이 금방 다 이제 채워졌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게임 콘텐츠 중에서는 그 후원금이 가장 높은 그런 프로젝트가 되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후원자들하고 같이 또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되게 많은 피드백과 아이디어 그리고 뭔가 응원들을 받을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이 또 저희의 커다란 동기부여로 작용해서 게임을 만드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에는 공모전에 참여를 했죠. GIGDC라는 공모전에서 저희가 대상을 수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BIC, 작년이죠. 작년 BIC에서 저희가 아트 쪽 엑셀런스 인 아트를 수상을 했어요. 그때 단상에서 저희 이름이 불러졌을 때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울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런 BIC에서 이번에 이렇게 연사로서 강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쁩니다. 그 다음에 좀 이제 중요한 시기였는데요. 퍼블리싱을 하기로 저희가 결정합니다. 퍼블리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는 거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세한 설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퍼블리싱 계약을 하기로 이제 결정했었어요. 내부적으로 이유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럼 퍼블리싱을 결정하게 됐는가?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뭔가? 거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됐죠. 저희가 돈을 원했다면, 돈을 최우선 가치로 했다면 퍼블리싱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저희가 셀프 퍼블리싱에서 나눠먹는 돈 없이 그냥 저희가 다 가지는 게 훨씬 돈 많이 벌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저희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짧은 기간 내에 더 크고 더 멋진 게임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것, 이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발 외적인 곳에서 최대한 수고를 덜 수 있게끔 퍼블리싱 계약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었어요. 그래서 퍼블리셔를 이제 찾기 시작하죠. 트위터 같은 데를 통해서 직접 이제 퍼블리셔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자료를 준비해서 원하는 좀 그 희망했던 퍼블리싱 회사에 피칭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한 4개월, 5개월 동안 되게 많이 미팅도 하고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하고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저희는 한국의 네오이즈라는 회사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심합니다. 결과적 그 오랜 검토 끝에 네오이즈와 계약을 한 게 우리 게임이 더 커지고 더 재밌어지고 더 멋있어지는데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판단했었거든요. 그렇게 퍼블리셔도 결정됐으니 이제 게임 출시해야죠. 근데 출시까지도 수많은 변수가 있었어요. 저희가 얼리 액세스 출시 바로 전날에 밤을 샜었어요.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버그가 터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고친다고 부랴부랴 이제 밤새면서 또 하고 있고,
그리고 퍼블리싱 회사 쪽 직원들도 저희랑 똑같이 잠을 못 자고 같이 밤을 샜었는데요. 그때가 몇 시였죠? 아마 10시쯤에 출시를 하려고 했었어요. 10시에 출시를 하려 했는데 9시에 게임을 이제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데 스팀 서버가 터져버린 거예요. 와, 진짜 발 동동 구르면서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새로 고침하고 그러고 있었다가 9시 반에 겨우겨우 업로드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다사다난했지만 2020년 2월 19일에 스컬 얼리 액세스가 출시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얼리 액세스를 하고 나서 좀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좀 너무 무계획적으로 일을 했던 것 같다.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좀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었는데 일단은 완벽하진 못해도 가능한 디테일하게 일을 이제 파악하고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을 이제 만들어보고 실물로도 이제 만들어보면서 그 과정에서 뭔가 우리가 빼먹은 건 없는지, 놓친 건 없는지, 보충해야 될 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찾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를 가능한 현실적으로 다듬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WBS라고 하죠. Work Breakdown Structure.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WBS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업무들의 덩어리들을 파악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그런 것들을 좀 가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툴의 도입이 필요했어요. 우리는 진짜 너무 막무가내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해줬었는데 저희 팀을 보고 야, 니네는 안 망한 게 참 신기하다고. 뭔가 아무런 체계도 없이 그냥 팀원 개개인이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억지로 막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라고. 그래서 반성해야죠.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은 슬랙, 노션 이런 툴을 이제 도입을 했었고, 그리고 칸반보드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칸반보드를 저희가 실물로 직접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효율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팀의 이제 생산성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었죠. 이런 각 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 부분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슬랙이랑 노션은 정말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좋은 툴이 될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디가 뭡니까?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게임.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게임을 만들면 당연히 참신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좀 개발 철학이 할 거면 진짜 좀 뇌절을 할 때까지 그 하나의 컨셉을 막 엄청 심층적으로 파고 밀어붙이는 그런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원래 보급형 칼레온검이라는 아이템이 있었어요. 이 아이템의 옵션이 모든 공격력을 10% 올려주는 되게 좀 무난한 아이템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물리 공격력이라는 특정 공격력을 올려주는 쪽으로 바꿔버리고 대신에 수치를 좀 높게 주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난한 아이템들의 옵션을 모두 바꾸고 여기에다가 이제 더 1절 더해가지고 비슷한 아이템들끼리 모이면은 그 비슷한 아이템들의 효과가 더욱 강해지는 각인 시스템을 새로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있는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롱맨이죠. 롱맨 차지버스터. 이게 정신집중을 공격하는 건데 정신집중 시간이 적당해요 이 정도면. 근데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기왕 정신집중 할 거면 집중 시간을 엄청나게 길게 가져가고 그러면서 막 위험 감수하고 대신에 정신집중에 성공하면 엄청나게 강력해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이제 밀어붙이고 그 결과가 바로 대마도사 스컬이었죠. 자료 애니메이션은 이제 엔터 더 던전에 있는 기타 무기입니다. 이런 일렉 기타를 컨셉으로 한 무기들이 게임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되게 참신했어요. 그 앰프라는 소재를 따로 이제 설치를 해서 거기서도 공격이 같이 나가는 재밌는 시스템이고 이거는 엔터 더 던전에 아주 잘 어울리는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런 일렉 기타를 소재로 하는 캐릭터를 만들기로 했어요. 근데 기타 솔로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기왕 할 거면 풀밴드로 아주 멋있게
그리고 BGM도 바꿔버리고요. 할 거면 확실하게 하는 그런 게 좀 저희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데드셀과 함께 콜라보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저희의 목표는 저희 팀에 막 이글이글했어요. 막 우리 데드셀하고 콜라보해서 데드셀 캐릭터 만들게 됐으니까 사람들이 우리 게임에서 데드셀 캐릭터를 플레이하면 와 이거는 데드셀보다 더 데드셀스러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자. 그래서 막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었고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데드셀 캐릭터만을 위해서 데드셀의 핵심 시스템인 뭔가 세포 수식과 두루마리 관련된 시스템들을 새로 만들었고, 그리고 데드셀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무기의 감춰진 비주얼들, 그런 것들을 저희의 재해석을 통해서 표현을 했었죠. 반응은 되게 좋아서 저희도 기뻤습니다. 네, 이후에는 이제 라이브 서비스 단계죠. 함께 만들어가는 게임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저희가 PC 콘솔 게임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그 게이머들과의 상호작용, 그게 너무 재밌어요. 저희 스팀 커뮤니티 그리고 디스코드 같은 채널을 통해서 많은 게이머분들이 피드백을 해주시고 의견을 내주시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게이머들의 의견을 보면서 이건 원래 생각했던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 오늘 횡재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도 보게 되고, 이런 생각을 거치면서 게임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죠. 개발 외에도 좀 법적인 업무, 그러니까 페이퍼워크 그런 거라든가 저작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작업들 하는 거랑, 그리고 게임쇼를 자주 나가야 돼요. 아무래도 PC 콘솔 게임은 마케팅할 수단이 별로 없다 보니까 게임쇼가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작업들을 이제 다 퍼블리셔인 네오이즈가 해줄 수 있어서 저희는 개발에 전념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네, 이제 저희는 12월 초에 그 정식 버전 이제 얼리 액세스 앞서 해보기를 졸업을 하고 스컬 더 히어로 슬레이어의 정식 버전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식 버전 출시도 저는 체크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자료에 보시면은 지금 그래프가 있는데 PC 콘솔 게임을 만드는, 광주에서 PC 콘솔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저희 사우스포 게임즈죠. 이렇게 PC 콘솔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없다 보니까 너무 정보를 얻기가 힘들어요. 같이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없고요. 그냥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거의 맨땅에 헤딩식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게임을 개발하면서 스튜디오 HG의 한대훈 대표님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메고스타 게임즈의 정진석 대표님, 이런 좋은 분들을 만나면서 서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이제 말씀해 주셨던 공통된 그런 내용이, 이쪽 PC 콘솔 게임을 한국에서는 만드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정보가 없어서 먼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후발주자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더 공부 많이 해서 이제 저보다 더 뒤늦게 시작하시는 그런 멋진 개발자분들에게 가능한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근데 요즘은 또 스팀이나 콘솔 쪽에 관심이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기뻐요. 지금 자료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좀 옛날 거긴 해요. 아마 배틀그라운드 나왔을 때 그때쯤 자료인데 한국 스팀 유저가 한번 거의 2배 정도 크게 뛰었죠. 그 결과 배틀그라운드를 하러 온 유저들이 이제 스팀에 있는 다른 인디 게임을 접하기도 하고 점점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스컬을 크라우드 펀딩 했을 때는 그 5천만 원 정도를 하면서 그게 가장 규모가 큰 게임 쪽에서 가장 고액의 후원 프로젝트였는데, 최근에는 이 멋진 숲속의 작은 마녀라는 게임에 대한 프로젝트가 나오면서 1억 3천이라는 정말 본 적 없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만큼 좀 인디 게임에 대한 그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 그리고 관심, 이런 게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그런 변화죠. 그리고 네오이즈가 저희 퍼블리셔 네오이즈가 되게 인디 쪽으로 좀 작품들을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인디 게임을 전문적으로 퍼블리싱하는 회사는 지금 네오이즈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회사가 앞으로 더욱더 많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저희 같은 인디 게임 개발사들이 훨씬 더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게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도 쉽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는 체크포인트를 향해서 일단 가고 있고요. 겨우 체크포인트입니다. 그 이후에도 훨씬 더 재미있고 멋진 게임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저희 게이머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이번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